지난 2022년 85년생 올해로 40살이 된 한 여성은 하던 일을 관두고 시골에 위치한 한 펜션 단지를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 펜션 8개 동을 총 7억 8천만 원에 계약했고, 계약금을 낸 뒤 해당 펜션을 담보로 은행에서 약 9억 원을 대출받아 남은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100% 은행 대출로 펜션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장밋빛 미래를 그렸던 이 40대 여성은 곧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저 여우대장은 무리한 대출로 시골 펜션을 사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충령산 일대입니다. 충령산의 수려한 자연과 맑은 계곡 덕분에 이곳 주변에는 펜션과 캠핑장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선 은퇴 후 펜션을 운영하며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실제로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에 예쁜 펜션을 짓고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즐기며 돈까지 버는 사람들이 각종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런 모습들은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지금은 시골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펜션과 캠핑장이 빼곡히 들어서 있죠. 이 일대만 봐도 반경 2km 안에 운영 중인 펜션과 캠핑장만 60여 곳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남들이 조금만 잘 되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옆에서 똑같이 따라하기 일쑤죠. 그렇게 이곳의 펜션들도 우후죽순 늘어났고 지금은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펜션과 캠핑장은 끝도 없이 생겨나니 결국 경쟁에서 밀려난 펜션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1993년에 지어진 낡고 오래된 펜션입니다. 여기도 한때는 계곡 앞이라는 입지를 살려 꽤 장사가 잘 됐지만 워낙 노후화된 시설과 장기적인 적자 끝에 현재는 결국 폐업하고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 세월을 고스란히 버텨낸 탓에 건물 외벽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렸고 썩어버린 나무들은 지금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과거 노래방으로 쓰이던 공간은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화되었고 그 내부는 마치 유령이라도 나올 듯 음산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곳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영업을 하던 펜션이었는데 사람이 떠난 지 고작 3년 만에 이렇게 폐허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해당 펜션은 지난 2011년 62년생 한 남성이 약 8억 원을 대출받아 총 13억 원에 매입한 곳입니다. 이후 10년 넘게 운영을 이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장사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결국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죠. 그렇게 2024년 이 펜션은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해당 펜션과 토지의 최초 감정가는 18억 3천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두 차례 유찰되어 절반 가격인 9억 원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 상태가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낙찰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이죠. 이제 두 번째 펜션을 보겠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이 두 번째 펜션 단지는 앞서 보신 펜션과 달리 겉모습이 꽤나 깔끔하고 훌륭한 모습입니다. 2008년에 지어진 이 펜션은 총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각 동마다 야외 데크와 바비큐 시설도 잘 갖춰져 있죠. 다만 계곡과 접해 있고 북향이라 습기가 많아 곳곳에 이끼가 끼어 있고 서늘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과 시설은 비교적 잘 관리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이 펜션 단지는 지난 2022년 3월 85년생 올해로 40살이 되는 한 여성이 전 주인으로부터 7억 8천만 원에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충분한 자금이 부족했던 그녀는 해당 펜션을 담보로 은행에서 약 9억 원을 대출받아 전 주인에게 남은 잔금을 치렀습니다. 사실상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100% 은행 돈으로 이 펜션의 주인이 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거래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이 나올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 심사 시 부동산을 직접 감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감정가가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나오면 초과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초과 대출을 받으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 자금이나 리모델링 비용, 초기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번듯한 펜션 단지의 주인이 된 이 40대 여성은 남은 돈으로 기존 낡은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외벽 페인트 칠도 흰색으로 깔끔하게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당 펜션은 큰 꿈을 안고 연면적 40평부터 80평까지의 펜션 동을 통째로 빌려주는 키즈 풀빌라 형태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수기 주말 기준 이곳 80평형 풀빌라의 1박 가격은 약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수영장 미온수 이용료 10만 원, 바베큐 이용료 4만 원, 인원 추가 시 인당 3만 원 추가 등등 추가 금액까지 모두 합치면 1박에 80만 원을 훌쩍 넘겼죠. 이렇게 가격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실 내부에는 개인 수영장, 오락기, 포켓볼, 아이들 놀이터 등이 잘 갖춰져 있어 단체 손님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계절 내내 나름 손님들의 발길도 꾸준했죠. 겉으로만 보면 장사가 잘 되는 펜션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40살 여성에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대출이자 펜션 관리비, 인건비, 세금 등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펜션에 하루라도 예약이 잡히지 않으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야 했죠. 게다가 인근 펜션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고 결국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과도하게 끌었으니 여성은 이 치열한 경쟁을 버텨낼 여력이 없었고 결국 경쟁에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는 결국 이 펜션 단지를 매수한 지 불과 2년 만에 은행 대출을 연체하게 됩니다. 이후 이 펜션 8개 동과 부지 전체가 경매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 펜션 단지는 최초 감정가가 13억 2천만 원으로 평가되었지만 현재는 두 차례 유찰되어 반값인 최저가 6억 5천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이 40살 여성이 2년 동안 이 펜션에 쏟아부은 돈과 정성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그 손실액 전부를 평생 빚으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 펜션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꼭 잘 알아보고 충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내린 선택이 때로는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을 좌우하기도 하니까요. 저 여우대장은 앞으로 그 누구도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월 2,990원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